안녕하십니까, 원통화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격투기 체육관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라고 하면은 무에타이, 킥복싱, 주짓수, MMA, 기타 태권도, 유도, 복싱, 레슬링 이런 종목 전부 다 포함해서 격투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아예 문을 못 열게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노래방 업주들도 자기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영업을 제한할 때 뭐라고 집회도 하고요. 심지어 피아노 학원 원장님들 국회 앞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그 트럭 뒤에다 싣고 시위를 하시죠. 얼마 전에는 헬스클럽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가서 국회에서도, 그 다음에 또 여의도에서도, 청와대에서랑 여의도에서랑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유독 이 격투기 쪽 분들 중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정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 또한 여러가지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하고 하나에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말을 못해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런 거에 있어서 못하나, 기본적으로 이 무예, 특히 이제 격투기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라든가 시범을 대신할 시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아직까지 티켓을 팔아서 그러한 시합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단체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스폰을 받거나 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을 통한 그러한 스폰서를 받아서 경기를 운영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괜히 또 나섰다가 나중에 책 잡혀서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미운털이 박힐까봐 쉽게 집단 행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말 재밌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법은 떼법입니다. 떼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베란다를 확장 공사를 하면 안 돼요. 화재나 이런 위험 때문에 베란다는 베란다대로 남겨놔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확장을 해서 공간으로 만들죠.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떼법입니다. 아주머니들이 해달라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런 아주머니들의 표를 의식을 해서 당연히 그 확장 공사가 가능하게 했죠. 물론 그거에 대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들의 그러한, 쉽게 해서 때를 부려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무술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때를 부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만 그렇게 법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타먹고 자기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격투기 산업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딱 두 사람 있습니다. 김동현 선수하고 정찬성 선수. 이분들은 TV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왜? 미국이라는 단체가 메인인 UFC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또 그렇게 해서 인지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분들은 격투기 선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나마 큰 메인 비중은 못 차지하더라도 그래도 아주 유명한 분들이 되셨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로드 FC 챔피언 예능이나 이런 데 나옵니까? 많이 없어요. 좀 나오는 것 같다가 사라지시는 분들이 대반이었고요. 그 정도까지 하기까지 또 로드 FC나 이런 관계자분들이 많이 노력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대한민국은 참 작은 나라인데 정치적인 그러한 게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는 나라입니다. 태권도, 쉽게 얘기해서 시도 체육회에서 태권도 협회의 힘은 굉장히 막강해요. 그만큼 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얻어가죠. 요즘 주짓수도 많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했지만 주짓수나 무에타이나 MMA나 이런 그 종목들은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힘을 못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섭단체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단체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왜? 협회라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합기도 협회만 해도 50개가 넘습니다. 종목은 합기도인데 이름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합기도라는 단체가 50개나 되는 그 합기도 단체가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에서 무조건 방역 지침의 일환으로 영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그 어떤 곳도 정부에다 무슨 얘기를 하는 곳을 있다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런 거에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은 저희 나라도 복싱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강국이었잖아요. 유도나 레슬링 같은 올림픽에서 효자 종목이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종목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제가 속해 있는 무에타이나 킥복싱 종목이라는 것도 벌써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한 70년 가까이 돼갑니다. 70년 좀 넘었나요? 70년이 아직 안 됐나요? 하여튼 50년 가까이가 돼가네요. 네,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50년에 가까운 역사가 돼가고 있는 대한민국 킥복싱, 무에타이, 그리고 주짓수도 들어온 지 이제 한 20년 정도 돼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됩니다. 왜? 협회 내부에서 내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복싱이 그랬잖아요. 저희 나라 복싱 지금 티켓이라는 것을 사서 시합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합장에서요. 하지만 예전에는 암표상까지 있을 정도로 복싱이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킥복싱 시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정동문화체육관이나 88올림픽 체육관에서 티켓을 사야만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였어요. 하나의 문화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저도 시합이라는 거를 개최를 해봤고 또 시합을 뛰어봤고 또 체육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돈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가? 시합을 연다는 것도요. 그리고 선수를 키운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시합을 주최하는 입장에서도 그 링을 설치를 하고 선수 섭외를 하고 기타 홍보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 시합을 주최하는 분들이 티켓을 팔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 작은 기업들, 아시는 기업들한테 스폰을 얻거나 그리고 뭐 좀 지역 유지들한테 돈을 좀 얼마씩 받아서 하는 그런 거 위주로 시합을 주최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시합을 주최를 하고 선수들한테 파이트머니가 뭐 어느 정도 돌아가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점점 선수들의 기량은 떨어져 가죠. 선수들이 어떠한 나는 프로 파이터라는 개념, 프로라는 건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라는 거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근데 더 이상 그런 게 아니죠. 시합 잘 뛰면 뭐합니까? 1, 20만원 받을까 말까 하고 그것도 뛰어먹는 단체장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수들의 기량도 점점 줄어들죠.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일본 킥복싱은요, 티켓 내고 시합 볼만합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일본도 숱하게 많은 단체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졌지만 그 단체들의 공통적으로 아무리 작은 시합을 열더라도 티켓을 팔아서 단돈 만원이 됐든 뭐 10만원이 됐든 선수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파이트 머니 대신 티켓으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팔아서 네 그 파이트 머니로 써라 이런 데도 대부분이고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선수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시합 뛰면 돈 줘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시합을 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나한테 고마워해라 라고 말하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파이트머니 자체도 어디선가 뭐 시합을 주최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선수들이 감히 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핫한 격투기 단체가 로드 FC잖아요. 정문홍 대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호불호가 갈리는 얘기를 하더라도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또 와코라는 단체도 킥복싱의 저변 확대로 해서 많은 잘 모르는 킥복싱이라는 걸 잘 모르는 관장님들, 뭐 예를 들어서 합기도나 우슈 하셨던, 해노금도 하셨던 관장님들 중에서도 킥복싱 간판을 할 수 있게 세미나도 하면서 그렇게 저변 확대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나름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지금 이러한 시국에 이러한 시국이라 하면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왜 실내 체육에 한동안 뭐 그동안 좋은 거 있을 때 지원 같은 거 하나도 못 받다가 이럴 때만 하면 우리가 무슨 병원균을 옮기는 사람들 마냥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무조건 문 쳐 닫아 놓고 뭐 지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2, 300만원 잘 되는 체육관들한테는 월세도 도움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변에 벌써 폐업을 하는 관장님들 꽤나 많이 계시고요. 이거는 생존권에 걸린 문제인데도 참 재밌는 거는 우리 그 무예를 하신다는 관장님들 너무 조용히 하십니다. 답답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좀 꿈틀한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독자적인 좀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배우시고 많이 조금 발도 넓으시고 행정이면 행정, 인맥이면 인맥. 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많은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를 무작정 너희들은 감수해라라는 그 진짜 무슨 80년대 때 노동운동 하는 것 마냥 탄압당하는 것처럼 저희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직화된 관장님들의 모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시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저 같은 관장들이 아마 많이 뭉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네에서 나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아이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는 관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무조건 코로나를 옮기는 나쁜 사람들 마냥 이렇게 낙인 찍혀가지고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은 차별? 스키장 폐쇄했다고 그러죠. 오늘 기사돼요. 옆에 곤돌라는 지금도 사람 바글바글하고 놀이시설 아직도 사람 바글바글 하대요.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관장님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서 원두관장이었습니다.